8일차 학습 파트 2 화물 취급 요령 예상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교재는 136페이지에서 154페이지 내용이 됩니다. 136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포장의 개념에 대한 용어는 무엇인가? 물품에 대한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2번 내장이 되겠습니다. 개장은 단위 포장, 낱개 포장을 말하며 외장은 겉포장, 그리고 외부 포장을 말합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포장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비밀성, 2번 보호성, 3번 상품성, 4번 효율성. 정답은 비밀성이 되겠습니다. 포장의 기능으로는 편리성, 표시성, 판매 촉진성 등을 더 들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포장 중 물품의 수송, 보관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개념을 내포하는 포장을 고르시오. 1번 상업포장, 2번 공업포장, 3번 유연포장, 4번 방습포장. 정답은 2번 공업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연포장의 내용과 강성포장, 반강성포장은 포장 재료로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상품을 압축, 적은 용적이 되게 한 후 결속제로 결제하는 포장 방법을 고르시오. 1번 방청포장, 2번 완충포장, 3번 수축포장, 4번 압축포장. 정답은 4번 압축포장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물품을 수축 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을 시켜 물품을 강하게 고정, 유지하는 포장을 고르시오. 1번 수축 포장, 2번 방수 포장, 3번 압축 포장, 4번 완축 포장. 정답은 1번 수축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운송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운송장에 기록된 내용과 약관에 기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번 운송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운송장을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3번 운송장의 회사의 수령인을 날인하여 사용함으로써 영수증의 기능을 한다. 4번 운송장에는 화물별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므로 회계 처리나 세금 계산의 자료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송장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기록되므로 화물별 수익금을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회계 자료나 세금 계산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기업 고객과의 완벽한 EDI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운송장을 고르시오. 1번 기본형 운송장, 2번 보조 운송장, 3번 스티커형 운송장, 4번 송하인용 운송장. 정답은 3번 스티커형 운송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본형 운송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송하인용 운송장, 2번 전산처리용 운송장, 3번 배달표용 스티커 운송장, 4번 수하인용 운송장. 정답은 3번 배달표용 스티커 운송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운송장에 최소한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송하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번 수하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3번 주문번호 및 고객번호. 4번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에서 생년월일은 빠져야 될 내용이고 3번의 경우는 주문번호 또는 고객번호로서 두 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운송장은 살살 눌러 기재하여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2번 화물 인수 시 고객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3번 특약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서명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4번 같은 장소로 2개 이상 보내는 물품의 경우에는 보조 운송장을 기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 운송장은 꼭꼭 눌러 기재하여 맨 뒷면까지 복사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화물 인수 시 고객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 번째, 특약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한 후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운송장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물 인수증의 기능. 2번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 3번 물품별 분류 자료로서의 기능. 4번 수익금의 관리 자료로서의 기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행선지 분류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물품별 분류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화물의 상하차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1번 다음은 화물의 하역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물의 적하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한다. 2번 종류가 다른 것을 적재할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밑에 쌓는다. 3번 화물 종류별로 표시된 쌓는 단수 이하로 적재하지 않는다. 4번 길이가 고르지 못한 화물은 한쪽 끝이 맞도록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물 종류별로 표시된 쌓는 단수 이상으로 적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41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화물의 하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포대 화물을 적재할 때는 기본형으로 쌓아 올라가면서 화물 더미의 주위와 중심이 일정하게 쌓아야 한다. 2번 바닥 높이 2m 이상이 되는 화물 더미와 인접 화물 더미 사이의 간격은 화물 더미 밑부분을 기준으로 1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번 원목과 같은 원기둥의 화물은 열을 지어 삼각형을 만들고 위측에 제동 장치를 해야 한다. 4번 제재목을 적재할 때는 건너 지르는 대목을 3개소에 놓아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이 아니라 정방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142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차량 내 적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무거운 화물을 적재함 앞과 뒤쪽에 치우치게 실지 않도록 한다. 2번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의 중간 부분에 무게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적재한다. 3번 냉동 및 냉장 차량은 열과 열 사이에 공간을 남기지 않는다. 4번 가축은 화물칸에 완전히 차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 칸막이로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냉동 및 냉장 차량은 열과 열 사이에 공간을 남기고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차량 내 적재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묶어 놓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거나 화물을 결박할 때 추락, 전도 위험이 크므로 특히 유의한다. 니은. 볼트와 같이 세밀한 물건은 비닐에 넣어 적재한다. 디귿. 적재함에 화물을 결박하는 경우 옆에서 앞으로 당겨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리을. 지상에서 결박하는 사람은 한 발을 타이어 또는 차량 하단부를 밟고 당기지 않는다. 미음.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의 간격을 120cm 미만으로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을은 옳은 내용인데 니은의 경우 볼트와 같이 세밀한 물건은 상자 등으로 포장을 하여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 적재함에 화물을 결박하는 경우 앞에서 뒤로 당겨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음의 경우에는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의 간격을 12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고압가스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운반 중에 휴대하게 한다. 2번. 8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한다. 3번. 노면이 나쁜 도로는 되도록 운행하지 않는다. 4번.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한 후에는 일시 정지하여 적재 상황이나 용기 밸브 등을 점검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장시간 정차하지 않으며 차량을 비워두고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컨테이너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개폐문의 방수와 방음 상태를 점검한다. 2번. 수납되는 위험물 용기의 포장 그리고 표찰이 완전한가를 충분히 점검한다. 3번. 수납이 완료되면 즉시 문을 폐쇄한다. 4번. 위험물 사이에 상호작용하여 물리적 화학작용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컨테이너에 수납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폐문의 방수 상태를 점검하면 되고 방음 상태까지는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적재물의 결박, 덮개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화물의 붕괴 방지 요령을 고르시오. 나무 상자를 파레트에 쌓는 경우에 붕괴 방지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밴드가 걸리지 않은 부분의 화물이 튀어나오는 결점이 있다. 1번 밴드 걸기 방식, 2번 주연 어프 방식, 3번 풀 붙이기 접착 방식, 4번 슈링크 방식.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밴드 걸기 방식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의 단점이다. 그 방식을 고르시오. 통기성이 없고 고열의 터널을 통과하므로 상품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다. 1번
밴드 걸기 방식, 2번 주연 어프 방식, 3번 박스 테두리 방식, 4번 슈링크 방식. 정답은 4번 슈링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이 사용되며 물이나 먼지도 막아내어 우천시 하역이나 야적 보관도 가능한 화물 붕괴 방지 방식을 고르시오. 1번 슈링크 방식, 2번 스트레치 방식, 3번 박스 테두리 방식, 4번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정답은 1번 슈링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부대 화물에 효과가 있는 화물 붕괴 방지 방식으로 묶어 놓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밴드 걸기 방식과 주연어프 방식, 2번 주연어프 방식과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3번 슈링크 방식과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4번 스트레치 방식, 그리고 박스 테두리 방식.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연 어프 방식과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운행 요령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컨테이너에 상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상차하기 전과 후가 아닙니다. 1번 배차기에서 보세 면장 번호를 통보받는다. 2번 상차할 때 안전하게 실었는지를 확인한다. 3번 샤시 잠금 장치는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사한다. 4번 다른 라인의 컨테이너 상차가 어려운 경우 배차기에 통보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차 전에 확인 사항입니다. 상차할 때는 손해 여부와 봉인 여부를 체크하여 그 결과를 배차기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과적 차량의 단속법에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지 행위를 고르시오. 1번 총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높이 4m 초과. 2번 운행 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번 임차한 화물 적재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임차인. 4번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원의 차량 동승 요구 거부 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화물의 인수, 인계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3번 문제를 확인합니다. 다음 화물의 적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긴급을 요하는 화물은 우선 배송될 수 있도록 쉽게 권할 수 있게 적재한다. 2번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화물은 화물의 가장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3번 중량 화물은 적재함 하단에 적재하여 다른 화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다수 화물의 도착 시 도착하지 않은 수량을 확인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화물은 적재함 별도 공간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화물의 인계 요령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송화인의 주소와 수화인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2번 지점에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3번 각 영업소로 분류된 물품은 수화인에게 물품의 도착 사실만 알리면 된다. 4번 1인이 배송하기 힘든 물품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집하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 수화인의 주소 및 수화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인계를 해야 하며 송화인의 주소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의 경우는 각 영업소로 분류된 물품은 수화인에게 물품의 도착 사실과 배송 가능한 시간을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번의 경우 1인이 배송하기 힘든 물품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집하하여서는 안 되나 도착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화인에게 정중히 요청하여 같이 운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인수증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인수증의 인수자 확인란에 수령인이 누구인지 인수자가 자필로 바르게 적도록 한다. 2번 같은 장소에 여러 박스를 배송하는 경우 인수증에 실제 배달한 수량을 기재하도록 한다. 3번 수령인이 물품의 수화인과 다른 경우 수령인의 인적 사항만 기록하면 된다. 4번 지점에서는 회수된 인수증에 인수 근거가 없는 경우 즉시 확인하여 인수 인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령인이 물품의 수화인과 다른 경우 수화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화물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문제 내용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특수 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견인형, 2번 군안형, 3번 재난형, 4번 특수 작업형. 정답은 3번 재난형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동력을 갖추지 않고 모터 비클에 의하여 견인되고 사람 및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고르시오. 1번 캡 오버 엔진 트럭, 2번 밴, 3번 트레일러, 4번 보닛 트럭. 정답은 3번 트레일러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트레일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것으로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후진하기가 용이한 트레일러를 고르시오. 1번 폴 트레일러, 2번 풀 트레일러, 3번 세미 트레일러, 4번 돌리. 정답은 3번 세미 트레일러가 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유대세가 많은 화물 자동차를 고르시오. 1번 카고 트럭, 2번 밴, 3번 보닛 트럭, 4번 캡 오버 엔진 트럭. 정답은 1번 카고 트럭입니다. 카고 트럭은 적재량 1톤 미만의 소형차로부터 12톤 이상의 대형차에 이르기까지 구수가 많습니다. 카고 트럭의 하대는 귀틀이라는 받침 부분과 바닥 부분 그리고 문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화물을 싣거나 버릴 때 발생하는 하역의 합리화를 하는 설비기기를 차량의 자체에 장비하고 있는 차를 고르시오. 1번 카고트럭, 2번 전용 특장차, 3번 합리화 특장차, 4번 덤프트럭. 정답은 3번 합리화 특장차가 됩니다. 합리화 특장차는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측방 개폐차, 쌓기 부리기 합리화차, 시스템 차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 화물 운송의 책임 한계와 관련된
문제 드립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는 별도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는 계약금의 100. 2번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액의 400. 3번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 4번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8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의 8배액이 아니고 계약금의 10배액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택배 표준 약관상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얼마일까? 1번 100만원, 2번 80만원, 3번 50만원, 4번 30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가로에 들어갈 단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기억 이사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니은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얼마 경과하면 소멸한다. 1번 1년 그리고 30일, 2번 50일 그리고 1년, 3번 30일 그리고 1년, 4번 30일 그리고 60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일과 1년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사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을 기산을 합니다.